안녕하세요. 생계형 전업투자자입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영상과 정보는 역발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을 해 보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정보들을 어, 제공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 봅시다. 최근에 뭐 주식한다 그러면 전부 AI, 방산, 그리고 조선, 우리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수출주입니다. 그죠? 수출주고 외교와 정책에 되게 예민한 종목들입니다. 어, 근데 최근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요즘에 임기 1년 차에 거의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과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제가 찾아본 건데 최근에 가장 트럼프의 행보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쪽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뜬금없이 중국에서 그동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계속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이번 정권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어, 그 한한령 해제가 살짝 됐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중국 내 OTT에 올리면서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살짝 돌았습니다. 윤 정권 임기 초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만 관련 발언을 하면서 이게 뭐 풀렸던 줄 알았는 게 다시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뭐 연예인들 출연 취소되고. 근데 최근에 다시 중국에서 먼저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배경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최근에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다는 말이 예전 바이든 때는 어, 그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오냐오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거의 젤렌스키를 독재자 취급하고 거의 뭐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현재 대통령인데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나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이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뭐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가장 곤란하게 된 나라는 뭐 유럽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최우방 전선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죠, 그죠? 뭐 아프리카 이쪽도 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북한이죠, 북한, 그죠? 근데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엄청 친해진 거죠. 중국을 약간 패싱을 하면서. 근데 러시아가 미국이 친해져 버리면 북한하고 미국도 이제 전쟁 종결 이후에 그다음 문제 미국은 북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핵 문제.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도 서울 패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도.
다이렉트로. 네,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그죠? 중국하고 한국이 입장이 조금 애매해지죠. 뭐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한국은, 한국이 중국이랑 뭐 손을 잡으면서 좀 친해지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보여주기식, 외교를 보여주기식, 너네 뭐 북한 관련해서는 한국을 거쳐서 북한이랑 이야기해라 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우리 이제 그 사드 이전에 한국이랑 외교를 하고 막 친해지면서 가장 예민하게 싫어했던 반응을 보였던 게 북한이었습니다. 그죠? 북한을 그때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고 막 그랬었죠, 과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외교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재밌어지는데,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원식이 국회의장께서, 그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중국 동계올림픽에 축하차 참석을 했다가 시진핑을 만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시진핑을 만나서 거기 면전에 대놓고 우원식이 한알령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한알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 그냥 중국 국민 정세에 맞지 않아서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 상품과 한국의 그 컨텐츠를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한알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원식, 이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외교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알령 해제라고 거의 뭐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은 거기에 또 화답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후에 이제 한알령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한국일보 단독 기사에서 이제 나오면서 최근에 한알령 관련주들이 뭐 큰 급등은 아니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이야기 들었다시피 지금 외교적으로 한국이랑 중국은 뭐 싫든 좋든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건 우리 한국이랑 중국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친해지는지, 그리고 올해 우리 경주에서 APEC에 시진핑이 참석을 하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4개의 큰 차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뭐 기본적으로 어, 뭐 한 2, 3년 투자해서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올랐습니다. 이 차트들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예전에 한중 외교가 잘 되면서 어, 관계가 잘 되면서 중국 관련 수혜주였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중국 관련 수혜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지금 제일 큰 관심사는 오늘 밤에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새벽 5시 16분인데 6시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거의 모두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주식에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 다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방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죠. 그죠? AI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이제 끝나는데 유럽은 또 유럽 군비를 증강한단다. 방산 갈 거다. 방산. 전부 다 방산 보고 있고. 이거 조선. 미국이 야 군함 우리나라한테 이제 만들게 할 거다. 조선. 요 세 개 축인데 관련 전부 다 수출주입니다. 뭐 지금 뭐 사실 내수주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수주 볼 이유도 없고, 내수주 안에서는 돈을 뭐 영업이 꾸준히 성장하지만 저평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못 치고 올라옵니다. 못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모멘텀이 없습니다. 성장성이 없습니다.
내수 우리 국내 4천만 뭐 해봐야 뭐 그거고 얘네들 뭐 수출한다 해봐야 뭐 그냥 거기서 그거고 모멘텀이 없습니다. 근데 한중 관계가 정말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 내수주들이 본격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면 웃기지 말하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모멘텀이라는 게 한번 부여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천만 인구가 중국이랑 옆나라 중국이랑 잘 되면 4천만 캐파의 내수주가 10억의 캐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성장성이 부여가 되기 시작한다면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음, 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물론 2차 전지 지금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 유명한 2차 전지 관련해서 유명한 분도 있죠. 지금은 약간 정치 유튜브로 전향을 하셨던데 엄청 유명 2차 전지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전기차 지금 길거리를 돌아봐라. 10대 중에 한 대도 전기차가 아니다. 최소한 10대 중에 길 가다 차를 헤알릴 때 2대 이상의 전기차가 될 때 그때 팔아라. 그죠? 그러면서 이 급등하고 더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죽어버렸습니다. 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모멘텀과 성장성이 부여되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이 꺾였을 때 주식이라는 게 다시 본래의 가치대로 찾아갑니다. 지금 국내 내수주들의 모습은 여기에 얘네들 뭐 이 업종이 그대로 다시 수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과의 사드 설치 후에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죠? 그냥 한낮의 꿈대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런 거고 그 외에 일반 내수주들은 이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2016년 이후에 이 한중 관계가 만약에 잘 풀린다. 그래 지금 외교 정책과 맞아 떨어져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잘 풀린다. 그러면 이 모멘텀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대표적인 종목으로 업종으로 요 보여드린 종목들은 가까이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고 뭐가 될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료 중에서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화장품주들 지금 사라진 기업들 100배 이상 올른 화장품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한령이 풀린다고 해서 화장품주가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중국도 많이 따라왔고 중국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면세점에 떼지어 달려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드 이후 뭐 사드 발표 직후 전후인가 모르겠지만 하나 갤러리아랑 어디랑 뭐 마지막 면세점 입찰권 가지고 서로 완전 난리가 날 정도로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이제 면세점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중국 면세점이.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따이공이라 그러죠. 면세점에 물건 사는 애들도 이제 다 계약을 뭐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면세점 쇼핑 이거는 이제 한일령 해제해서 일정 부분 회복은 되겠지만 좀 힘들고 이제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식이 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중국의 한 관광객이 뭐 이제 한일령이 풀리면 한국으로 놀러 오겠죠, 그죠? 놀러 와서 한국에서
뭐 예를 들입니다. 편의점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사 먹었어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옛날 2010년도, 11년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코파이 사 먹어서 물론 인터넷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만 중국 넘어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입소문 나고 이렇게 해서 막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코파이 먹고 틱톡으로 야 초코파이 맛있다 틱톡으로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그죠? 이게 그냥 대량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주가는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사업 확장의 모멘텀이 됩니다.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내수주에서. 예, 비단 제가 지금 초코파이 편의점 이거는 예를 든 거고, 그죠? 중국에서 다 따라왔다, 아무리 다 따라왔다 해도 여러분들 중국의 값싼 요즘에 뭐 IT 제품도 많이 씁니다. 그죠? IT 제품도 쓰고, 그죠? 중국의 값싼 뭐 BYD 차도 차까지는 아직 우리 국민 감정에는 안 맞지만 뭐 살 수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 많이 사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 브랜드의 옷을 입겠습니까? 그죠? 안 입을 겁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중국에서 유행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중국 사람들도 어 가성비 한국 가서 이제 면세점에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뭐 쓰고 하더라도 한국의 유명한 브랜드 인기 있는 브랜드 옷은 사 입습니다. 한알령이 해제되고 한중 정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그죠? 예전에 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영원 무역 같은 경우 노스페이스죠, 그죠? 어, 중국에서 사드 해제되기 전에 중국에서 옷이 많이 팔려서 뭐 7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몇 년간 10배가 올랐습니다. 노스페이스 인기로.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요런 신규 브랜드들 있죠. 그죠? 지금 저는 그런 종목들 몇 개를 보고 있는데 중국이 과거 8년 전보다 사드 해제 전보다 8년 전보다 많이 뭐 인식이 높아졌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투자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한알령 때 중국의 중국 아이돌을 진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됐습니다. 한알령 이후로 우리 오히려 국내 아이돌 가수 산업들은 글로벌로 뻗어나갔고 이제는 중국과 엔터 사업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한알령 해제 이야기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엔터입니다. 엔터 쪽. 이 엔터를 시작으로 종목들이 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큰 흐름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 증시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뭐 장중에 또 등락폭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돈들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돈들이 최근 한 두어 달 미국 증시가 휘청거릴 때 상승이 이렇게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돈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요 항생 쪽에 빠져나간 거는 중국만 AI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쪽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미국 안에서도 헤지 펀드 안에서도 바이 중화권 중화권을 사야 된다. 이제
돈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을 지금 각종 많은 유튜브들 보면 중국 경기 최악이다, 중국 죽는다, 뭐 중국 작살난다, 뭐 어떤다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향후 1, 2년 동안은 언제까지 지금 미국에서 AI에 투자는 하는데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죠?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시장이 침체라기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들었죠, 그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뭐 AI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 GPT에 물론 얘네들이 비상장 기업이라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2024년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미국이니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워낙 많이 버는 회사들이 빅테크 쪽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다른 곳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PBR이, 그죠? PBR이 0.3, 0.2. 그런데 기업들은 돈을 조금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주가 모양새가 이렇게 돼서 몇 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중에 최근에 거래가 살짝 붙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관계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또 기각이 된다면 다음 후보는 뭐 어떻게 될 건지, 인용이 된다면 어, 중국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만 이번에 최후 그 뭐 변론이라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다시 정권 용산으로 돌아가더라도 약간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 국민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그 지금 많이 싸우죠. 뭐 중화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옳고 그르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튼 하지만 분명한 건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둘이 친해져 버리면 한국,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둘이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수출주를 바라보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종목들에서는 10배그가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모두가 안 볼 수 있는 애들은 이미 안 보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돼 있죠. 또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빠그러지고 뭐 재미가 없으면, 그죠? 하지만 여기서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이 부여되면 주가는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억누렀던 주가들은 한 번에 크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챙겨보시고 한국 주식의 내수주들, 진짜 버려진 주식들, 그런 섹터로 쫙 묶어서 한번 나열을 해 놓으시고 이런 애들 중에서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돈을 한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빠르면 한
3월 말부터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르면 3월 초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한번 시작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1년짜리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언제까지? 미국 공화당이 아니라 미국 중간 선거까지. 그죠?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상당히 빨리 올 겁니다. 레임덕이. 그죠? 왜 다음번에는 트럼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공화당에서 별로 눈치를 안 볼 거고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파워는 1년에서 딱 2년 사이 요때입니다. 그 전까지 아마 이런 에코프로 BM이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 잘못 해놨네요. 그죠? 그 전까지 이런 내수주들 안에서 잘 따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뭐 화장품하고 이런 쪽은 뭐 예전처럼 이렇게 가기는 힘들겠죠. 근데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중국이 시간이 지나도 못 따라오는 것들, 내수주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딱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고르신다면 저는 이런 상승을 맛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저도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 뉴스를 들어볼 생각이고 합니다. 이게 조금만 역발상해서 투자를 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한국 주식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주식에 뭐 많이 물려 있는데 일단 뭐 물려 있어서 우호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중국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싫든 좋든 한번 주식시장에서도 큰 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영상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